플스5처럼 닌텐도 스위치 2세대는 이종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제품처럼 게임 카트리지 팩을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과 다운로드 컨텐츠로만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모델로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표준 카트리지 모델과 달리 디지털 모델은 하이 호환이 불가능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50 정도 저렴하다고 해도 사실상 반쪽짜리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표준 모델의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은 UMPC의 대약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로그 LR, 리전고, 그리고 스팀덱 OLED까지 출시가 이루어졌는데 무엇보다 PC 대기업 브랜드가 뛰어들었다는 점이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1세대 제품의 한계로 인해 단점도 명확하지만 놀라운 가성비와 기대 이상의 제품력을 보여줘 충분히 후속기기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비티크가 선정한 2024년 신제품 기대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에어팟 맥스 2세대를 필두로 로그 LI 2세대, OLED 아이패드 프로,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제품은 단연코 닌텐도 스위치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로그 LI, 리전고, 스팀덱 OLED는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취향과 사용 패턴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닌텐도 스위치 2세대가 출시된다면 휴대용 콘솔 게임기에 해당하는 스팀덱 OLED가 가장 애매모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윈도우 UMPC와 비교하면 스팀덱 OLED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닌텐도 스위치 2세대와 비교하게 되면 우위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젤다의 전설, 마리오, 포켓몬과 같은 닌텐도의 퍼스트 파티 타이틀이 구동되는 것 자체가 독보적인 차별점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닌텐도 스위치 2세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테크요정 비티크에서도 2014년에 닌텐도 스위치 2세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례를 미루어 볼 때 발표 시점은 상반기, 출시 시점은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 전 세계적인 수요 폭발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출시 초반 압도적인 판매량을 끌어올릴 기회를 놓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충분한 양산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닌텐도 스위치 2세대의 공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은 과연 언제일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3월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루카와 순타로 닌텐도 CEO가 내년 봄까지는 닌텐도 스위치 후속 모델의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지만 그 기간까지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2024년 3월은 닌텐도 스위치 출시가 이루어진 지 7주년이 되는 만큼 후속기기의 발표가 이루어지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2016년 10월 공개되어 다음해 3월 초에 시장 출시가 이루어진 것을 미뤄볼 때 공개와 출시 사이에는 최소 반년 정도의 간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애플 아이폰처럼 닌텐도 스위치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최대 쇼핑 특수를 노려 슈퍼 사이클에 진입해보겠다는 야심찬 포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그렇다면 닌텐도 스위치 후속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출시될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나온 최신 루머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능.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나온 정식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은 크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독일 켈른에서 열린 게임스컴에서 닌텐도 스위치 2세대로 추정되는 미공개 콘솔 게임기에 비공개 시연이 이루어졌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와일드 데모 버전이 4K급 해상도와 60프레임을 유지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는 거치형 모드 기준 플스5와 엑시에게 버금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엔비디아 오린 T239 칩과 함께 DLSS 3.0 기능이 더해져 드라마틱한 GPU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일각에서는 닌텐도 스위치 2세대 성능이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게임 매체 유로게이머의 기술 편집자 리처드 리드베터가 엔비디아 오린 T239 칩에는 딥러닝 가속기, 즉 DLA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AI 연산을 전담해 처리하는 하드웨어가 없다면 프레임 보강과 같은 성능 향상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치형 모드에서는 4K QHD 해상도 구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배터리로 사용해야 하는 휴대용 모드에서는 FHD 해상도 수준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사실 고해상도는 배터리 사용 시간과 양립할 수 없는 대척점에 있는 부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본질은 휴대용 콘솔 게임기인 만큼 이와 같은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성능보다는 배터리 사용 시간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하이호환. 플스5처럼 닌텐도 스위치 2세대는 이종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제품처럼 게임 카트리지
스토리지 팩을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과 다운로드 컨텐츠로만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모델로 출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표준 카트리지 모델과 달리 디지털 모델은 하이 호환이 불가능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50 정도 저렴하다고 해도 사실상 반쪽짜리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표준 모델의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디까지나 루머에 불과한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닌텐도가 어떤 방식으로 하이 호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신규 타이틀. 닌텐도 스위치 2세대가 출시된다면 과연 어떤 신규 타이틀과 함께 선보일지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닌텐도의 주력 프랜차이즈 IP 중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비교적 최근 신작이 발표된 젤다의 전설, 마리오 IP는 제외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면 결국 포켓몬스터가 가장 유력한 신규 타이틀 후보가 됩니다. 왜냐면 2012년 12월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DLC가 출시된 이후 더 이상의 후속 타이틀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후속 타이틀의 정보가 공개될 만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최고 등급의 보안이 걸려져 있는 닌텐도 스위치 2세대와 관련된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2014년 초에도 포켓몬스터 신규 타이틀에 대한 소식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의심은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해외 게임 매체에서 닌텐도 스위치 2세대 전용으로 발매되는 차세대 게임 타이틀의 출시 가격을 $7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게임은 $50에서 $6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 흐름을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플스5, 엑시에게 AAA급 타이틀 수준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차세대 콘솔 기기의 출시가 닌텐도에게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명분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루머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당초 루머와 달리 닌텐도 스위치 2세대에 LCD가 아닌 OLED 패널이 탑재될 것이라는 예측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여 판매량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티크 생각에도 타당해 보입니다. 다른 콘솔 게임기에 비해 연령대가 상당히 다양한 만큼 급격한 가격 인상은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보다 가격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일명 금나누기 전략을 펼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 호환이 불가능하면서 LCD 패널이 탑재된 디지털 모델과 하이 호환이 가능하면서 OLED 패널이 탑재된 표준 모델로 만약 이원화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닌텐도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 놓았고 소프트웨어 판매량까지 늘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나온다면 설사 가격 인상이 크게 이루어질지라도 OLED 패널과 하이 호환 모두 가능한 닌텐도 스위치 2세대 표준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다는 것은 닌텐도 스위치 후속 모델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크요정 비티크에서도 다양한 신제품을 다뤄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